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,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말 많고 탈 많은 분양가 상한제.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 집단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일부에선 이 모호한 기준을 놓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 기자, 네. 먼저 이 상한제 지역 발표 하루 만에 재건축 조합이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로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의 전국 20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이 조합 추진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. 보시는 화면인데 정부의 이번 상한제 지정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2년 이상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도 갑질이라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집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. 이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폐지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뭐 유예를 1년이랄지 2년 더 한달지 상한제를 설령 피한다 하더라도 허급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못지않게 이력이 세기 때문에. 황 기자, 이번 이 상한제를 놓고서도 그 적용 지역이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?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인 목동이라든지 흑석동 그리고 분양 가격이 급등한 이 과천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거다 예상이 됐는데 실제 발표에서는 이게 빠졌거든요. 국토부는 당장 분양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제외했다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강남 압구정동 같은 경우 이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현대아파트는 아예 재건축 조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때문에 정부가 일종 엄포 차원에서 이 압구정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에 대해서 이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오늘 아침 한 방송에 나와서 목동과 흑석동, 과천은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적용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 국토부 편의대로 쓸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황 기자. 또 이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이 통매각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? 네,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죠.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 3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. 이 재건축 조합은 일반 분양 대신에 일반 분양분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자에게 통째로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요.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자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이 국토부가 상한제 지역은 법적으로 이런 식의 통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결국 이번 통매각 시도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가운데 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오늘 갑자기 이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. 이건 뭡니까? 앞서 보신 재건축 조합은 좀 상한제가 과도하다 이런 반응인데 경실련은 반대로 오히려 너무 약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이 경실련은 어제 27개 동만 상한제를 적용한 건 비율로 따지면 전국 행정동의 1%, 이 서울의 경우에는 5%에 불과하다며 이 핀셋 규제가 아닌 망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이 서울 아파트가 한 채당 3억,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씩 폭등해서 역대 정부 중에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또 얘기도 했습니다. 이 경실련은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왜 정책을 맡겼는지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